사장님은 처음부터 수익화를 염두에 두셨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 수익이 나셨나요? 문과 졸업생이 잘 먹고 사는 질문이라는 자기계발 및 지식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상무입니다. 현재는 1년간의 채널 운영 경험을 밑거름 삼아 문과생 맞춤 영어 인터뷰 콘텐츠에 주력하고 있어요. 위 질문은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 받은 질문이에요. 독자님도 콘텐츠 발행에 여유가 있었지만 시작 지점을 몰라 잠시 멈춰 계셨다고 해요. 제 포스트를 보면서 조금씩 실행할 수 있었고 이제는 본인처럼 잠시 멍하니 멈춰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고 장문의 메시지로 주셨었어요. 해당 독자님은 도움을 주는 글과 돈을 버는 글 사이 어디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나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수익화도 고려를 해야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으셨던 거죠. 저는 동료라고 봅니다. 도움을 주는 글로 수익화도 이루면 되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요? 포스트하이브 웹소설과 웹툰이 주류인 플랫폼 아니었나요? 정보성 글은 네이버나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올려야 승산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1년 넘게 문과생의 잘 먹고 살기라는 급 진지한 주제로 포스트하이브라는 플랫폼에서 많은 구독자분들과 끈끈한 유대를 나누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채널을 끌어올 수 있었던 나름의 비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중 글 만드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포스트하이브의 10주년을 기념하며 10가지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잘 될지 말아먹을지 눈금자로 재보는 건 그만. 일단 시작하기. 2015년경 매노자가 되며 매노자 라이프며 해외 취업 노하우며 웹에 올려보자는 심산으로 글쓰기 플랫폼을 구글링 했었어요. 브런치, 여기 포스타입, 이런저런 블로그들 죄다 가입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단 한 개의 포스트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다 휴먼 계정으로 죽어 있었어요. 거의 10년을 굶뜨고 있다가 이제야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으니 여러분의 시작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속이죠. 포스트타입의 내 경험을 찰지게 반죽해서 정보성 글로 뽑아보자 라고 결심하고 포스트를 다 한 개라도 발행했으니까요. 쓸 수 없는 옵션이 도처에 널린 현대사회에서는 시작하는 것도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첫 포스트를 발행한 당신은 실행력이라 스킬셋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 질문을 주셨던 독자님은 초반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바다 밑에 침전되어 있는 상태 같다고 하셨어요.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계속 발행하는 꾸준함이 머지않아 독자님 기분을 잔잔한 파도 위로 부유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비전 세우기.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이든 얼마의 수익이 따르든 초반에는 규모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나 결국 적지 않은 개인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은 규모가 어떻든 나의 사업, 즉 비즈니스로 봐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콘텐츠 발행이라는 나의 작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독자가 될 거예요. 타인을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비전이 있을까요? 세 번째, 나만의 글감 찾는 법. 그러면 무엇을 쓰지? 어떤 형태이든 글을 써볼까? 마음을 먹으면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나아가 읽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심이 들죠. 처음에 더 나은 문화에서 근무하고 싶어 수탁에 도전한 영어 면접에 대한 포스트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생생한 경험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워드창을 두드리는데 쓰는 내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 순위부터 영혼 없이 만든 노잼 글을 누가 읽을까 싶어 방향키를 얻어 돌려야겠다고 느꼈어요. 독자님이 주인공, 저는 조력자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어떤 스토리든 자기 얘기가 제일 재밌는 법이니까요. 글을 읽는데 시간을 쓸 구독자의 성공, 작든 크든 성공만을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주제로 키를 틀었습니다. 답은 내 안의 자격지심이었어요. 자격지심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방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다수에게 쉽게 다가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주제예요. 곧 글이 술술 써지기 시작했어요. 산호님 자격지심 목록을 볼까요? 1. 영어 실력도 변변찮은 문과 졸업생이라는 자격지심. 2. 숱한 해외 유학파들 영어 실력에 기주가 있던 자격지심. 3. 회사 매출 견인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서비스 펑션에 속해 있다는 자격지심. 이 자격지심들로 글로벌 기업에 근무했고 사비 한 푼 안 들이고 해외 취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음에도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가늠은 독자에게 남겨두면 됩니다. 네 번째, 초반에는 수익을 의식하지 말기. 치킨값은 벌까? 드리는 시간에 대비 보상이 적을까봐 덜컥 겁이 나죠. 회사에서는 원로가 되어도 월급은 나옵니다. 미리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콘텐츠의 경우 약속된 바가 없어요. 지속적 글 발행에 태클이 걸리는 연유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3번에서 얘기한 독자들의 피드백을 모으면서 나의 글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즉 가치가 있는 글인지 확인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길 바래요. 알사탕값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매기면 구매자도 부담 없이 콘텐츠를 결제하게 됩니다. 읽어보고 도움이 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초반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곧 수익의 또 다른 얼굴이다 라고 마인드를 세팅하세요. 다섯 번째,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글쓰기. 외국계 채용 공고, 영어 능통자 얼마만큼 영어를 해야 할래란 포스트를 작성할 때 이러이러한 코멘트를 받고 싶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작성했습니다. 기대했던 피드백을 모두 받았어요. 궁극적으로 수익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파도가 되어 다시 내 마음속 해안가로 잔잔히 울렁이는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피드백은 적어도 저에게는 인세 1,000만 원의 보상과도 맞먹었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여섯 번째,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 속성을 조금 이해하기. 포탈하는 플랫폼 특성상 후킹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머리 식히러 오는 플랫폼에서 진로 취업,
주제죠. 아, 하늘이시여.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낙엽과 함께 하느님이란 거수의 빗자루질에 쓸쓸히 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잖아요. 포타라는 플랫폼 속성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글이나 웹툰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초반에 올린 이론편 시리즈 외국계 회사에서 복사편살 생존하기를 재밌게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재밌으면 된 겁니다. 마치 친근한 유즈 언니가 독자님을 옆에 앉혀두고 투덕거리는 토로 물론 애정을 듬뿍 담아 도란도란 얘기하듯 쓰려고 했어요. 같이 메로나 깨물어 먹으면서요. 이런 바이브로요. 일곱 번째, 암만 현대문학의 실 걸작이라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이란 걸 손톱으로나마 만져보려면 결국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상에서는 저 골목 끄트머리에 있어도 맛만 있으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잖아요. 온라인은 암만 5성급 호텔 셰프도 울고 갈 만큼 정보가 넘치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골목 끄트머리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못 찾아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 포스트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 현대문학, 이런 문예지에 실려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좋은 글들이 밀물처럼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썰물처럼 빠져버리죠. 골목 끄트머리에 숨어 있어도 알아서 독자들이 찾아오는 재미난 창작 소설이나 툰이 아니라면 취업이나 진로와 같은 이런 진지한 정보성 포스트는 감사하게도 읽어주실 분들을 열심히 모집할 필요성에 58,000% 지력이 있다라고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과 졸업생의 잘 먹고 다니신 채널 나의 경험은 돈이다 시리즈에 이 골목 끄트머리에서 쓸쓸히 영업 중인 채널을 직접 찾아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올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이름은 대놓고 나의 경험은 돈이다인데 수익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글을 한번 써보겠어요 결심했다면 노동력에 준하는 수익을 내시는 걸 목표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글값은 치르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는 곳이 없죠. 5,000자 정도 쓰는데 커피 2잔 정도 수혈하실 거예요. 그 값은 벌어야죠. 암만요. 여덟 번째, 독자를 동기화시키기.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을 재료 삼아 써는 정보성 글은 더더욱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내가 아닌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끔 신경 써야 합니다. 아니 민간인 사찰하는 거야? 완전 내 얘긴데? 나의 경험을 독자의 상황과 동기화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세요. 일단 동기화가 되면 여러분의 포스트에 채워진 스토리의 기승전결, 결말까지 주인공이 시궁창에서 헤매는 고생담만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 얘기처럼 그 스토리에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아홉 번째, 캐니스보다는 헤이미치 되기. 헝거 게임이란 영화 아시나요? 주인공 캐니스는 캐피탈이라는 독재 도시가 지배하는 시대에 가장 가난한 지역구 출신으로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소녀입니다. 캐니스가 캐피탈이 주최하는 살인 게임인 헝거 게임에 출전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캐니스의 우승을 예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나 모든 우여곡절 끝에 생존하고 우승자가 됩니다. 바로 멘토 헤이미치의 덕이 컸다고 할 수 있어요. 헤이미치는 캐니스와 같은 지역구 출신으로 이 게임에 출전했었어요. 위너가 된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게임의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캐니스에게 멘토가 필요할 때 진정한 헬퍼가 됩니다. 이 둘의 사례는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으로 유명한 마케팅 분야 스테이지셀러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에 나온 모든 지식을 적용했으므로 살면서 유일하게 완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짚어 말씀드리면 정보성 글을 쓸 때 캐니스가 아닌 헤이미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보세요. 주인공이 생존할 수 있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끼지 않아도 조력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악플에 의연하기. 이전에 어느 독자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사모님처럼 저도 온라인에 글을 발행해보고 싶은데 공격 당할까봐 두려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자분들이 독자님의 글을 평가하게끔 그냥 놔두세요. 평가하게끔 내버려두는 거예요. 기대만큼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폭발적일 수도 있어요. 타인의 평가를 통해 포스팅이라는 작은 사업과 지속할 창조력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얼굴 드러내지 않고 노잼, 진지한 주제로 1년 넘게 끌어오려면 냉정하게 말해서 구독자분들과 지속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 글쓰기 외 2배로 노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엑스트라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 세일즈 직무 경험이 길어요. 제 독자분들, 즉 커스터머와 관계 형성하는데 어쨌든 손에 익힌 태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레주메 리뷰나 영어 면접 롤플레이 그리고 좀 더 내밀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 커피챗 등은 오랫동안 글을 읽어주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제 엑스트라 마일이었어요. 이런 걸 굿윌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진심은 진심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 남기는 가입 메시지 중 항상 제 하루를 만들어주는 말이 있어요. 친구, 동료 추천으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